네. 자, 오늘은 253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입 유형의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우리가 연습을 하겠습니다. 매입 유형의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 중에서 10번째, 수입 세금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한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수입 세금 계산서란 무엇이냐?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이럴 때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할 때 그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누가 과세를 하느냐 하면은 정부기관인 그 세관에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행을 해요. 그 세금계산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은 실제 수입 금액과 차이가 나며 부가가치 세액만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실제 수익 금액은 별도로 미착품 등의 계정으로 정리하는 작업, 이런 회계 처리 작업을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하나 또 알고 해야 될 게, 아까 여기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이 뭐하고 차이가 있다고요? 과세 표준은 실제 수입 금액과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원자재를 3천만 원어치 수입을 했는데 부가세 그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 아니고 3,300만 원 또는 3,500만 원 아니면 4천만 원 이렇게 과세 표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수입한 원자재 가격은 하나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인데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과세 표준을 기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수입품에는 세금이 붙어요. 관세. 예. 또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게 붙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환경세 같은 게 이런 목적세, 교육세 같은 목적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표준에는 우리가 저기 부가세 이론에서 어느 부분에 나왔었습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과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정리한 표가 있었는데 그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수입하는 경우 관세, 그 다음에 교육세, 주세 아니면은 뭐 무슨 특별 소비세가 붙는 그런 개별 소비세가 붙는 품목이면 개별 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러한 수입과 관련된 세금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과세 표준에.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는 수입에 관련된 세금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한 재화하고 과세 표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자, 수입 세금 계산서는 유형을 여기 번호가 없네요. 55번이에요. 예, 번호로는 수입 매입이라는 유형이 코드로는 55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미차 원재료를 정리하는 또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만약에 수입 세금 계산서로 시험을 낸다 그러면 이런 미착품을 정리하라는 수행 과제를 지시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수행 과제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한번 수행 과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해라. 자, 자료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네, 밑에 보시면은 수입 세금 계산서,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양식이 항목이 약간 다르죠. 우리가 일반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수입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아니고 세관명 이렇게 돼 있고 공급받는 자 대신에 수입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거의 비슷해. 그래서 여기 공급과액이 과세 표준이죠. 3,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3,200만 원. 자, 이제 여기 설명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 가로 열고 320만 원. 요 공급가액이 3,200이니까 부가가치세가 여기 부가가치세가 320만 원이죠. 10%니까. 이것과 관세 200만 원 등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세관에 52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회계 처리하고 이 520만 원의 회계 처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하라 이거예요. 520만 원. 3천만 원이 빠졌죠. 그러니까 520만 원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요 320만 원하고 요 3,200만 원 속에 지금 200만 원 관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3천만 원은 빠졌잖아요. 그게 이제 원재료 가격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부가가치세하고 관세만 회계 처리를 하고 미착품, 즉 미착품이 우리 수입품인 원재료잖아요. 그 3천만 원. 그 미착품은 개정 과목을 조회해 가지고 일반 전표에서 정리를 하시오. 이렇게. 일반 전표에서 정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미착품도 재고 자산입니다만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에 미착품이 아니라 미착품을 원재료로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미착품이라는 것은 운송 중인 수입 원재료가 미착 원재료가 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우리가 매일 수입을 했을 때 그것을 미착품을 원재료로 대체하는 분계는 일반 전표에다 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일반 전표에. 네, 그래서 이건 두 번 작업을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먼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관세하고 부가세 회계 처리하는 거 하고 두 번째 일반 전표에서 미착품 원재료로 대체하는 분계는 일반 전표에서 하게 됩니다. 네, 두 가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 보시죠.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 8월 9일로 작성됐죠? 네, 우리 8월 9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유형은 매입의 수입 매입 55번입니다. 55 수입 매입이라고 해요. 분명에는 그대로 수입 신고 필증 참조 아니면 원재료라고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공급가액은 3,200만 원. 거래처가 인천세관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니까 인천세관을 거래처로 넣어요. 전자니까 이것도 1번 전자 입력해 줍니다.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분계를 혼합으로. 현금 분계하면은 이제 출금전표 두 개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혼합으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대체점표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드리기가 좋고. 자, 혼합으로 했습니다. 자, 아까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공급가액에 대한 분계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입 세금 계산서는
수입 유형으로 우리가 유형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공급가액에 대한 분계는 밑에 없어요. 요 부가세 요것만 왔잖아요. 요것만. 요건 안 오고. 예, 그래서 수입에 대한 것은 공급가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원재료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면 미착 상품, 미착 원재료나 미착 상품을 다른 재고 자산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수입 유형으로 하게 되면은 공급가액에 대한 분계는 밑에서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에 32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 네,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부가세 대급금으로 놔두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에 관세가 200만 원이었죠. 이 관세는 우리가 수입한 원재료 때문에 세금이 발생한 거니까 원재료의 취득원가로 봐야 돼요. 원재료의 취득원가, 관세가. 세금과 공가로 하면 안 돼요. 예, 원재료의 취득원가.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153번 있네요. 원재료 200만 원. 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세 번째 줄에 대변에 101번 현금이 520만 원. 탭키.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부가세 대급금하고 그다음에 원재료 즉 관세였죠. 원재료가 관세. 예. 관세지만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원재료로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세관에 지급한 부가세 환급받아야 되니까 자산 잡는 거죠. 예. 그 52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가 지급했다 이거예요. 세관에 인천세관에.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 520만 원. 네, 요 분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분계를.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점표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한번 합계잔액상표에서 미착품이 얼마 잡혀 있는지 8월 9일 현재의 미착품 계정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상표에 가셔서 8월 9일 날짜로 한번 작성을 해 볼까요? 재고자산에서 미착품이라고 하는 게 딱 3천만 원 남아 있네요. 3천만 원. 네. 이 3천만 원이고. 네. 그 200만 원 그 관세를 저기 원재료로 대체한 것은 아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 3천만 원만 원재료로 대체해 주면 돼요. 미착품에서 감소시켜 가지고 대신에 원재료로 대체하는. 그거는 일반 전표에다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 가지고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가 같은 날 8월 9일 날짜로 차변의 원재 아니 그렇죠. 원재료. 예, 차변의 원재료 적요 같은 걸 한번 이용해 볼까요? 적요는 미착품 원재료 대체 만들어 놓은 재료가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일단 파다를 하죠. 예. 미착품 원재료 대체다 하고 3천만 원 입력하십니다. 대변의 미착품 168번. 네, 적요는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타계정 대체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미착품을 어떤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타계정 대체입니다만 같은 자산이니까 이건 예,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자산 대 자산의 대체니까. 예, 왜냐면 원재료도 나중에 원재료 B로 매출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는 대변의 미착품 할 때 타계정 대체 입력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다. 예,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풀이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했던 거하고 차이가 없는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풀이가 있습니다. 자, 거래 유형 55번 수입 유형으로 했고요. 예, 뭐 품명은 여기는 원재료로 했네요. 우리는 수입필증 참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상관없어요. 거래처 인천세관 전자입력 혼합분계로 해서 원재료 200만 원 이게 관세였어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이용했죠.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8월 9일 날짜로 일반전표로 가가지고 이건 이제 일반전표 가기 전에 미착품이 3천만 원 있는지는 계정별 원장이나 시산표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대체를 시키는 전표를 입력했습니다.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미착품. 네,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우리가 수입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다 집계가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렇게 와 같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기 때문에 예,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의 요 10번에 포함이 됩니다. 10번에 매입세액 10번이 일반 매입이었죠. 예, 10번에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약간 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밑에서 부가세에다가 관세, 이 관세를 세금과 공과라든가 이런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관세는 수입한 어, 재화가 원재료다 그러면 원재료에 가산을 해야 되고 상품을 수입했다 그러면 상품의 취득원가로 봐야 돼요. 예,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5쪽으로 가서요. 11번째 매입세 불공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AT 1급에서도 불공매입 시험에 섞어서 한 문제 나오고 있었죠. FAT 1급 시험 준비 여러분 하실 때 54 불공 유형으로 매입 유형으로 입력한 어, 건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TAT 2급에서는요, 이 불공제 관련한 문제를 뭐 뭐 어려울 것은 없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한 건은 아니에요. 예, 세트로 이것도 출제를 합니다. 예, 여기에 지금 필요 지식과 수행 과제를 보면은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필요 지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매입세 불공제, 즉 54 불공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네, 네모 박스에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세금계산서에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고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또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이나 유지 임차 관련 매입세 승용차 관련된 거 이거 많이 나오죠. 또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 이것도 많이 나오죠. 또 면세 사업 관련한 매입세 이것도 나오죠. 특히 면세 사업 관련해서는 안분 계산하는 문제를 여기 불공에서 낼 수가 있어요. 안분. 그래서 안분, 정산, 재계산이 이 불공 문제에 포함이 됩니다. 또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이라든가 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이건 뭐 출제를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어떤 업종에서든지 있을 수 있는
불공제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따로 여기 표시를 했군요. 네, 면세와 관련된 거죠. 예, 이거는 그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겸용 사업자의 경우에 이런 일이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론 시간에 안분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해서 매입세액 공제의 불공제 부분을 계산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 있죠. 예. 안분 계산은 애정신고 때 하는 것을 안분 계산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게 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해야 된다. 네, 바로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정산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정산. 안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애정신고 때 안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애정 때 구입한 것이 아니라 확정 과세 기간에 구입했다. 그럼 정산 한 번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정산이라는 건 뭐냐? 공통매입세액은 1기 또는 2기 과세기간으로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애정신고 시 안분계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시 애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을 합친 금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산을 할 때는 매출액의 그 면세 매출액의 비율을 계산을 할 때 예정 때는 3개월치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예, 1기 예정이다. 그러면 1, 2, 3월. 2기 예정이다. 그러면 7, 8, 9월 걸 가지고 하는 게 예정 신고예요. 그러면 확정 때 하는 정산은 매출 자료 몇 개월치를 가지고 하느냐? 6개월치를 가지고. 1기 정산이다. 그러면 1월부터 6월. 2기 정산이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 거 6개월치 매출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애정신고 시에는 공통매입세액이 있었으나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애정시 적용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예. 확정신고 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게 없다 하더라도 애정 때 안분 계산한 것이 있으면 확정 때 정산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 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안분, 정산, 이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안분 계산과 정산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재계산이 있다고 그랬죠.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고정자산, 무형자산 포함해서. 그래서 고정자산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때문에 정산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건물은 10년, 건물 외에 나머지 자산은 2년간 재계산을 하는 것을. 정산하는 걸 여기서는 재계산이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계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서 사용될 것이므로 취득 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만 안분 계산하면 부당하거나 납세자가 불리한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 면세, 공통사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감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또는 추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계산 조건 보시면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 재계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하는 건 아니고 면세 비율이 과세 기간 간에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만 해요. 변동이 5% 이하로 변동이 있으면 5% 여기 이상이 아니라 5% 초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5% 초과. 네. 5%까지는 5% 이하는 안 하는 겁니다. 5%를 초과하면 재계산을 한다.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 재계산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 고정자산 상각을 포함해서. 그래서 계산식 그때 이론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서 건물은 10년인데 왜 그러냐면 공제율이 한 1과세기간당 5%다 그랬습니다. 경감률이 5%. 그러니까 1과세기간이 5%면은 1년이면 과세기간이 1기와 2기가 있기 때문에 10%잖아요. 1년에 10%. 그래서 10년간 한다는 거예요. 건물은 10년이면 재계산이 만료되는 거예요. 또 기타 감가상각자산, 즉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경감률이 1과세기간당 25%라는 걸 기억하시라 그랬죠. 25%. 그러면 1년이면 25 두 번이니까 50%가 경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이면은 100%가 되죠. 그래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면 재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재계산할 때 입력하는 항목에다가 건물이면 거기다 경감률 5, 건물이 아닌 기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는 경감률에다가 25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아마 보시면 5하고 25 외에 어떤 숫자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무시하고 5 아니면 25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액 수행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하고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공통 매입세액을 섞어서 이렇게 냈네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네, 한번 자료를 보면은 1, 2, 3, 4 예, 자료가 1, 2, 3, 4 이렇게 4개를 주었어요. 어, 그래서 4개를 이 4개가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강남마트에서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 바로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바로 요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54번 불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8월 11일로 입력할까요? 매입 매출 전표 8월 11일 유형은 54. 자, 불공제 사유 접대비 관련 매입세 9번 클릭하시고 선택. 네, 품명은 거기 있는 대로 선물 세트. 선물 세트. 공급가액은 300만 원. 거래처는 강남마트. 전자세금은 1번 해야 되겠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보니까 선물 세트를 세금 계산서 하단에 결제 내역을 보면 외상. 그러면 우리는 혼합분계해야죠. 혼합분계해서 원재료를 접대비로 바꿔야 되는데 매출처에 접대니까 800번대 접대비로 해야 됩니다.
매입 거래처를 접대했다고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그건 500번대예요. 예. 매입처니까 원재료 매입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원재료 매입처의 접대비는 제조원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500번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게 AT 시험 문제를 보면 어느 거래처에 선물했는지 항상 이 얘기해줘요. 매출 거래처의 선물인지, 매입 거래처의 선물인지, 그거 TAT에서는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800번대가 맞고, 대변에 외상으로 샀으니까 미지급금이죠. 330만 원 미지급금 탭키 누르시면은 강남마트가 코드가 걸려야죠. 네, 요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 한국자동차 정비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수익적 지출이다. 이건 차량 유지비로 해라. 비용 처리하라. 이 말이잖아요. 승용차 수리한 거 수익적 지출로 하면 차량 유지비고요. 자본적 지출로 해라. 그러면 차량 운반구예요. 자, 2000cc니까 1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잖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그래서 이것도 불공입니다. 자, 8월 12일이군요. 12일. 54. 불공제 사유는 이거는 3번이죠. 비영업용 승용차 선택. 타이어 교체. 공급가액의 150만 원. 거래처의 한공 자동차 정비.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입력해 주시고 밑에 결제 관계를 보니까 이것도 외상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혼합해 주시고 원재료를 차량 유지비로 바꾸는데 자 관리부차죠. 판매관리비입니다. 822로 해야 되고요. 생산부차다 그러면 500번대 차량 유지비로 해주면 됩니다. 관리부차니까 손익계산서에 가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자 내려와서 대변에 외상이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부채로 인식해줘요. 165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한국자동차 정비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했네요. 아, 공통사업에 사용한다. 과세와 면세에 사용한다 이거. 이 원재료가.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과세 면세 공통 사용할 원재료입니다. 이러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8월 달이죠. 8월 13일. 예, 8월 달이면은 7, 8, 9 2기 예정과세 기간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그 밑에 문제를 보면은 안분 계산을 하라는 지시가 나와요. 예. 자, 일단은 계산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분으로 이걸 불공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불공으로. 자,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가 8월 13일이죠. 8월 13일. 유형은 54번 불공. 네, 불공제 사유 중에 보면은요. 5번에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서 분이라는 사유가 있어요.
요걸 클릭해주고 선택해줍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안분 계산을 하는 것을 전부 불공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불공으로 해가지고 공제받지 못한 불공은 매입세 공제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분 계산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주는 방법 하나. 지금 이 방법. 또 시험 문제,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이 거래를 과세 매입으로 입력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 있어요. 과세 매입으로 입력해가지고 안분 계산해라. 그렇게 하면은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는 것으로 전표를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안분 계산해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부분을 부가세 대급금에서 원재료로 대체하는 분계를 그건 또 해야 돼요. 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일단 불공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 안 받는 걸로 했다가 안분 계산해 가지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부가세 대급금으로 다시 원재료에서 빼 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를 시키는 분계를 일반적으로 해주면 돼요. 자, 분명히 전자부품 되겠고요. 수량 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딱 10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대신이라는 거래처고요. 전자 세금계산서였으니까 1번입니다. 자, 외상으로 샀으니까 이건 원재료이기 때문에 외상분계하면 되죠? 2번 외상분계. 그러면 대변의 외상매입금 1,100만 원, 차변의 원재료 1,100만 원. 네. 지금 부가세 100만 원 전부 다 공제를 안 받는 걸로 우리가 처리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과세 사업에 해당된 분은 우리가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조금 이따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원재료에서 일부 금액을 빼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를 시키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 자산 잡는 분계를 해야만이 이 문제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제를 보십시오. 4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자료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 회계 처리가 아까 말한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를 시키는 그 회계 처리. 일반 용표에서 해야 되는 그 회계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자료라고 준 것은 뭐냐면은 7월부터 9월, 즉 2기 예정 과세 기간에 우리 회사의 매출 내역이 이와 같다 이거예요. 매출 내역. 원래 우리가 매출 내역이 메인 매출 전표를 다 입력하면 이 세무회계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집계가 되죠. 자동 집계가 됩니다만은 대개 시험 문제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험생들이 전표를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틀려야 되는데 그걸 잘못 입력해가지고 여기 안분 계산에 요 데이터가 달라지면은 이 문제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 답이 또 틀려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 안분 계산이나 정산이나 재계산을 할 줄 안다면 정답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백데이터로 딱 맞춰 놓을 경우도 있지만 백데이터로 맞춰지지 않을 때는 맞지 않으면 이걸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안분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안분 계산할 거냐면 우리가 2기 예정 동안에 총 매출액이 5억 원이었어요. 그 중에 면세 매출이 2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5분의 2만 불공이고 5분의 3은 공제받을 수 있어야 돼. 5분의 3은. 그래서 지금 5분의 2면은 40%잖아요. 40%.
예. 그러면 60%, 요 100만 원 중에 60만 원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딱 보면은 그냥 계산이 나오네요. 5분의 2니까. 예, 40%는 불공이 맞는데 60%는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60만 원에 대해서는 차변의 부가세 대금금 대변의 원재료. 예, 원재료에서 빼줘야죠. 조금 전에 우리가 100만 원이 다 원재료에 포함된 거 이거 이 분계 기억나시죠? 방금 입력한 메인 매출점표의 원재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전부 1,100만 원이 원재료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60만 원은 원재료에서 차감해 가지고 부가세 대금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걸 좀 이따 할 거고. 자, 여기 주위에 보면은 입력되어 있는 매출 데이터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안분 계산을 해야 한다. 이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2를 보면은 매입가액 중 안분 계산 대상 내역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교유에 있는 8월 13일 요건이다 하는 겁니다. 8월 13일 요건이다. 이 세금계산서건. 예. 자, 그러면은 한분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서 여기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보시면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기서 기간을 7월부터 9월을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한 것을 보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조금 전에 선물 하고 승용차 타이어인가요? 예, 타이어 교체한 거하고는 완전히 불공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건은 두 건은 일로 들어와 있고 안분 계산건은 요 안분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안분 불공으로 입력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3번에 입력이 돼 있어요. 입력이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입력이 돼 있나 보세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급가액은 1,000만 원, 거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은 100만 원이었다. 총 공급가액은 2억 4,800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85만 원이다 라는 것은 우리 백데이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데이터를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예, 주어진 데이터, 그 자료 1에 있는 곳으로 이 숫자를 고칩니다. 자, 그래서 12번에 총 공급가액 여기에다가 5억 원을 입력해 주면 돼요. 5억 원. 자, 그리고 엔터 치고 그 13번 면세 공급가액에다가는 자료 1에 있었던 2억 원을 입력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14번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불공제 매입세액은 40만 원이다. 그래서 요 40만 원이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을 클릭해 볼까요? 가면은 여기에 와 있어요. 40만 원이 이제 이쪽으로 전달돼 가지고 아까 승용차 타이어 바꾼 거 그다음에 매출거래처 선물 구입한 거 그 세금 45만 원과 또 안분 계산으로 100만 원 중에서 불공제에 해당되는 40만 원을 더하면 요 두 개를 더하면 지금 이게 이기 예정의 전부라면은 이번 과세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8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과제가 더 있었죠. 한 가지 과제는 뭐였냐면은 안분 계산하고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 회계 처리가 바로 6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지시가 분명해요. 예, 수행과제 1, 수행과제 2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서 지금 그 다음에 뭘 해야지 뭐 이렇게 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 시험 때는 이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를 할 겁니다. 자,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가서 합니다. 일반 전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해요. 자, 이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은 9월 30일이니까 9월 30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거래처 지나가시고 적용은 매입세 불공제분 대체 그건가? 8번 적용은 맞겠네. 안분 계산했던 거. 예. 60만 원 해변에 원재료에서 차감시켜야죠.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는 게 낫겠어. 원재료에서 60만 원을 빼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하는 거죠. 원재료라는 자산에서 차감시키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해야 우리가 회계장부가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회사의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 전표에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입력한 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이거는 부가세 신고 서류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건 입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이것도 부가세 신고서 때 신고 때 같이 제출을 합니다. 안분계산 내역서와 함께 부가세 신고서에 인쇄 버튼을 누르면 다 신고서 서식이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해가지고 밑에 안분계산분 따로 이렇게 입력하는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명세 이런 거 기입하는欄이 다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하나의 세무 서식으로 있는 거고요. 우리는 전산에서 이런 메뉴로 존재하고 있는 게 하나의 다 세무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안분을 해봤습니다만은 나중에 뒤에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정산 문제도 하나 나올 거고요. 재계산도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산, 재계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많이 해보면 좋은데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분명히 나오니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안분 계산하는 거, 정산하는 거, 재계산하는 것을 뒤에서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오늘은 이제 안분 한번 해봤잖아요. 예. 네, 안분은 뒤에서 또 한 두세 번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재계산이나 정산은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지난해 교재로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 교재는 우리가 지난해 거 기출 문제를 담았기 때문에 몇 번 나올지 이제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공과 관련해서 하나를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자료 1, 2, 3, 4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냅니다. 자, 수행과제 풀이를 쭉 보시면 돼요. 8월 11일 거는 그냥 불공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접대비 건이니까. 그 다음에 승용차 관련된 거 54 불공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해봤는데 이것도 불공으로 했는데 불공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시험에서는 51번 과세매입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딱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51번 과세매입으로 입력해야 돼. 그러면 뭐가 귀찮냐? 예. 우리가 아까는 불공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데이터가 딱 들어가 있었죠. 여기까지는. 이것만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과세매입으로 하면은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데이터가 들어가 주느냐? 안 들어가줘요. 예. 과세니까.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에 넘어오질 않죠. 우리가 이걸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계산식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공식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이라는 1번 공식도 내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얼마, 세액 얼마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 과세 매입으로 했을 때는. 근데 불공으로 하면은 여기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예, 그 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것도 반대가 되죠. 과세 매입으로 하면 전부 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는 걸로 해놨을 테니 공제 못 받는 거를 매입 부가세 대급금에서 차감해 가지고 원재료에다 차감하는 이 분계가 거꾸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분계가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해 가고 원재료가 차변해 오는 그런 거꾸로 분계. 지금 현재 차변 대변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금액도 이거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우리가 과세 매입으로 만약에 입력을 했다면 공제 못 받는 부분을 금액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차대변이 바뀌고. 그래서 그것도 뒤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해라 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또 한번 만날 것으로 보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과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